조금 매울 수도 있어. 매운 거 잘 먹어? 괜찮아. 괜찮아? 매운 거 잘 먹어. 어때? 맛있어? 춤추고 싶은 맛이야. 진짜 맛있네? 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인 제 매운 삼겹살 요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기존의 돼지고기 두루치기 혹은 제육볶음에 가깝지만 두루치기나 제육볶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살짝 애매한데요, 한국 음식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육볶음의 단점을 극복하며 그 음식을 제 방법대로 재해석해봤습니다. 맛은 제 비밀의 재료를 더 더해서 약간 변형을 주면서 깊은 맛을 더 나게 했고, 이런 양념이 들어간 요리의 문제점 중 하나인 양념이 후라이팬에 타는 문제점을 해결한 제 발상에 전한 레시피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 영상에서는 이 레시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을 해드린 후 재료 설명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시피를 단계별로 분석을 해드리며 맛을 레이어별로 쌓아 올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레시피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완벽히 따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제육볶음은 주로 얇은 앞다리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얇은 고기를 이용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고기가 오버쿡이 되고 소스에 삶아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제육볶음보다는 매운 삼겹살 요리에 더 가까운데요, 보통 매운 삼겹살 레시피는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면서 맛을 배도록 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재워둬도 맛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배이지도 않을 뿐더러 양념이 미리 묻은 상태로 돼지고기를 굽게 되면 돼지고기가 속까지 다 익기 전에 양념 때문에 겉 표면이 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양념이 타는 거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려드릴 제 발상에 전한 매운 삼겹살 레시피는 고기를 양념에 재우지 않고 고기 표면에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켜 고기 맛을 살렸으며, 고기를 양념에 애초에 재우지 않았다 보니 겉표면에 있는 소스가 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두꺼운 고기를 사용하여 고기가 오버쿡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고기를 더 두꺼운 걸 사용했기 때문에 고기의 식감과 고기의 맛을 살린 제 매운 삼겹살 레시피입니다. 고기는 삼겹살을 선택했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400g입니다. 저는 꽤 두꺼운 두께의 삼겹살을 선택하였고 꼭 껍질이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레시피 분석 때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껍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식감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부재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파, 통마늘, 생강, 깨, 후추, 그리고 제 비밀 재료인 팔각. 소스로는 간장, 고추장, 설탕, 미림, 매실청, 물엿, 연두, 그리고 물, 그리고 참기름, 그 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재료인 스모크 파프리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시피에 필요한 거는 이 토치입니다. 토치는 이런 매운 요리에 하나의 맛 레이어를 쉽게 입혀줄 수가 있으며 집에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드시는 분이라면 저는 가정용 토치는 집에 하나쯤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모양을 예쁘게 썰고 싶으신 분들은 양파 모양 그대로 따라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 모양대로 썰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양파 모양대로 안 썰고 그냥 수직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나중에 강한 열을 가해 양파 겉만 익히며 식감을 살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양파 즙이 안 나오도록 누르면서 칼질하지 마시고 칼을 앞으로 밀면서 칼을 이용해 양파를 썰면 눈도 덜 맵고 나중에 물이 덜 나와 식감이 많이 삽니다. 양파를 이렇게 일정하게 썰어줍니다. 그러면 양파는 썰었으니까 파는 한 단 정도 빼고 그냥 툭툭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이 한 단은 그냥 얇게, 우리는 너무 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얇게 써는 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서 너무 두껍게 썰리면 나중에 먹을 때 너무 파만 들어올 수가 있으니 얇게 썰어줍니다. 제 레시피는 항상 안 깐 통마늘을 사용합니다. 안 깐 통마늘을 사용하시면 다진 마늘보다 풍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안 깐 통마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늘을 다 다지셨다면 통에 담아 두고요. 생강을 또 다져줍니다. 생강도 생강 가루나 마른 생강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생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풍미가 훨씬 더 좋으니 가능하면 그냥 생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도 마늘처럼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생강을 다 다지셨으면 마늘이랑 함께 넣어줍니다. 고기는 편리를 위해 이따가 잘라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라이팬에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면 그냥 냅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시피는 항상 그람수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숟가락이란 단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50인분, 100인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레시피가 그람수로 정해져 있다면 그냥 n 곱하기를 하면 되지만 숟가락으로 할 경우에는 그 쬐끄만 오차들이 많이 생겨 50인분, 100인분 이렇게 스케일 할 때 레시피가 완전 뒤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제 레시피를 따라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울을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밥 숟가락으로 한번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을 준비해가지고 소스를 만들 겁니다. 일단 간장부터. 간장 1스푼, 몇 방울, 미림 하나, 둘, 셋, 설탕. 고체는 사실 1스푼 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1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사실 2숟가락인데요. 제가 먼저 쟀어요. 근데 이 나머지 반은 제가 나중에 쓸 거니까 다 섞지 마세요. 매실청 1스푼, 연두 1스푼, 물엿이랑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추장 1스푼이라면 보통 이렇게 1스푼이라 그러는데 흔히들 이게 1스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액체를 잴 때는 숟가락 높이를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숟가락 높이를 넘어오지 않고 고추장을 재기에는 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맞지 않는 저울법인 것 같습니다. 고추장은 대충 가장 크게 1숟가락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울로 아까 재놨던 거다 보니 다 빼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고무 스패츌라로 이렇게 하면 깨끗이 빠집니다. 물엿도 마찬가지입니다. 숟가락에 있는 거를 다 긁어낸 다음에 우리는 물엿 한 반 스푼 이것도 다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건 우리는 물, 참기름 이 두 가지 그리고 설탕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레시피가 진행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추장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그러면 고춧가루와 스모크 파프리카 숟가락 단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모크 파프리카 약간 1스푼, 조금 안되죠? 고춧가루 누가 숟가락 단위로 자꾸 재재. 하나, 둘, 여러분 그냥 저울 사세요. 4, 5, 두 개를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물, 설탕, 팔각은 따로 놓고요. 깨, 후추 따로, 그 다음에 양파, 파,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나중에 올릴 거. 그러면 재료 준비 끝!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다니까 저기 스톱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자. 자, 이제 후라이팬이 예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삼겹살 특성상 나중에 기름을 조금 빼줄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얼만큼 걸리는지 우리는 타이머로 이제 재볼 겁니다. 기름이 튈 수가 있으니 저는 이 비닐봉지에 핸드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이 예열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이 어느 정도 뜨거워졌으니까 저희는 팬을 틀어주고 타이머를 올린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삼겹살이라고 기름을 안 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기름도 이제 예열이 끝났으면 바로바로 삼겹살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소스가 강하기 때문에 간은 따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고기는 눌러가면서 표면이 프라이팬에 다 닿을 수 있도록 눌러 요리해주세요. 껍질이 있는 삼겹살은 튈 수가 있으니 조심해주시고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우리는 구워줄 겁니다. 먹음직스럽죠? 이제 고기가 좀 노릇노릇해질 때쯤은 저희의 비밀 재료인 팔각을 같이 넣어줄 겁니다. 고기에 이제 표면에 마이야르 현상이 나기 시작하면 껍질 부분도 이렇게 구워줄 겁니다. 껍질 부분 구워졌죠? 충분히 구워줍니다. 자, 고기가 다 구워졌다면 이제 약간 기름이 빠질 수 있게 살짝 종이에다가 올려주고요. 팔각형은 냅둔 채 양파 바로 투척. 양파가 들어가면 아까 안 넣었던 설탕 투척. 그리고 휘저어줍니다. 양파에 색이 나기 시작하면 파가 익기 시작했으면 마늘, 생강 들어갔으면 후추는 너무 일찍 넣으면 타기 시작합니다. 마늘, 생강 향 올라오기 시작하면 물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기름 빠진 고기 다시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재빨리 한국인답게 고기를 넣어줍니다. 타지 않게 하시고요. 탈 것 같으면 살짝 불에서 떼서 빨리빨리 작업해주세요. 고기가 살짝 빨간 거 보이죠? 정상입니다. 이제 고기를 다 잘랐다면 더 구워주시면서 타지 않게 잘 휘적휘적 거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다 마른 상태의 소리가 들린다면 소스 투하. 그 다음에 소스를 한번 볶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열로 이제 우리는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살짝 휘적휘적 거려준 다음에 타지 않게 해주세요. 프라이팬 다 긁히죠?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념 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쯤 됐으면 이제 불 끄고, 지금까지 불은 강불이었습니다. 최고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이제 팔각을 빼줍니다. 충분히 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는 고춧가루랑 스모크 파프리카 잘 뿌려주시고 이거를 이제 꾸덕하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농도를 더 잡아야 되든지 아니면 고기가 안 익었으면 살짝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균일하게 퍼지고 농도가 이제 맞았다면 펴주신 다음에 토치, 특히 비계 쪽을 노려줍니다.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한번 토치. 그 다음에 마지막 참기름 부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요리시간 12분 52초 55초. 그렇게 되면 이제 팬을 끄고 카메라를 옮겨서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플레이팅을 올려주시고 흘린 거는 닦은 후에 파 무심하게 올려주고
깨 무심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한 번 마지막 후추. 완성! 아, 잘 먹었네요.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 분석을 하면서 뭐 이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레이어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레시피 영상들을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이 레이어란 개념을 아실 텐데요. 이 레이어란 말은 외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며 맛의 깊이를 뜻합니다. 앞으로 요리를 하실 때 이런 컨셉을 통해서 요리를 하신다면 기본적인 재료들로 깊은 맛의 요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후라이팬을 가장 센 불에 달구고 고기를 넣어주기 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삼겹살은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을 안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삼겹살을 구우면 기름이 고기로부터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고기가 들어가는 시점에 기름이 이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무조건 넣어주시고 고기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고기는 여러 번 뒤집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라이팬이 제대로 예열이 되어 있지 않거나 고온까지 달궈지지가 않는 후라이팬이라면 너무 많이 뒤집으면 고기가 삶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기가 노릇노릇해질 때쯤 우리는 팔각을 넣었습니다. 팔각이라는 향신료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흔히 베트남 포 아니면 중국의 동파육 이런 동남아시아 계열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향신료인데 돼지고기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는 팔각을 만약에 그 두꺼운 삼겹살이랑 동시에 넣는다면 그 고기가 익는 동안 팔각이 너무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향은 입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름 위에서 팔각이 익지 않도록 고기가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하면 저희는 팔각을 넣어줬습니다. 이 작은 팔각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팔각을 넣어주고 고기의 마야르 현상을 일으키며 이 레시피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형성시켰습니다. 그 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 꺼낸 후 그 남아있는 기름으로 양파를 재빠르게 볶아줬습니다. 양파를 볶을 때 우리가 설탕을 넣어서 양파 갈변 현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양파를 카라멜라이징하면 다른 맛이 나듯이 설탕도 카라멜라이징을 하면 그 흰 설탕이랑 다른 향이 납니다. 그리고 같은 카라멜라이징 현상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돕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탕을 소스에 넣지 않고 어느 정도 아껴뒀다가 양파의 갈변 현상을 돕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서 함께 갈변을 해주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우리의 세 번째 레이어 완성. 파는 양파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갑니다. 이유는 파가 익는 시간이랑 양파가 익는 시간이랑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파는 양파가 거의 다 익은 시점에 들어갑니다. 파가 다 익으면 생강과 마늘을 넣고 볶아주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꽤 향기로운 향이 납니다. 팔각 향 또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아무런 냄새도 못 맡는다면 타지 않게 잘 계속 볶아주세요. 이런 재료들을 넣어주면서 볶아줌으로써 우리는 네 번째 레이어 완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물 붓기입니다. 물을 부어주면서 우리는 후라이팬에 있을 퐁들을 디글레이징 해줬습니다. 퐁드와 디글레이징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퐁드는 후라이팬에 붙어있을 아주 깊은 맛을 지닌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퐁드를 잘 활용하고 못하고의 아주 음식 맛이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단한 물 붓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디글레이징은 이 후라이팬에 남을 퐁드들을 끌어주는 작업을 뜻하는데 외국 음식에서는 보통 와인이나 물을 통해 이 디글레이징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어 맛 형성을 위해서 만약에 여기다 와인을 부어준다면 사실 잘 어울릴 것 같진 않으니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물로 디글레이징을 해줬습니다. 퐁드의 디글레이징을 통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레이어 완성. 디글레이징 다음에 우리는 기름을 빼뒀던 고기를 다시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스를 바로 부어주었습니다. 소스가 하나의 레이어라고 치면 우리는 여기서 여섯 번째 레이어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춧가루와 스모크 파프리카를 요리에 넣어줬습니다. 이거를 소스랑 같이 넣지 않고 나중에 넣어주는 이유는 소스에 고춧가루랑 스모크 파프리카를 먼저 넣어버리면 소스가 꾸덕해져서 고기랑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넣어주는 것이며 소스 농도는 물로 원하시는 대로 맞춰줍니다. 이때 고기가 다 익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버쿡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고춧가루 하나로만은 레이어라고 치기 부족하지만 스모크 파프리카는 확실하게 그 스모크 향을 음식에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일곱 번째 레이어를 형성시킵니다.
고춧가루와 훈제 파프리카 가루를 요리에 넣은 후 우리는 토치로 향을 한번 입혔습니다. 토치로 입히는 향은 플람베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람베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기술이 들어가는 작업은 아니지만 이 토치로 향을 입혀주면서 음식의 맛의 깊이를 형성시켰고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수도 있을 뿐더러 하나의 맛 레이어를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토치를 음식에다가 바로 키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키신 다음에 음식을 향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토치에 불이 나오기 전에 가스가 미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스가 음식에 향으로 입혀지면 굉장히 불쾌한 향이 납니다. 그렇기에 토치는 꼭 음식 앞에서 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킨 다음에 음식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토치로 우리는 8번째 레이어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과 후추를 뿌려주며 9번째 레이어를 완성시켰고 플레이팅 후에 파와 깨를 뿌려주면서 우리는 10개의 레이어를 가진 매운 삼겹살 요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육볶음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데도 매운맛, 단맛, 짠맛이 들어가 있는 제육볶음을 정말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육볶음을 자주 해먹었었는데 좋아했지만 항상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념에 재워놓는 고기였기에 양념이 탈까봐 고온에서 요리를 못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고온으로 요리를 못하니까 고기가 삶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매운 삼겹살 레시피는 제 다른 불고기 레시피처럼 고기가 삶아지는 현상을 피하자, 오버쿡 되는 현상을 피하자라는 개념으로 개발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먼저 구워서 고기의 맛을 형성시키는데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히 찾을 수 있는 얇은 삼겹살로 구워 먹었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먹다가 두꺼운 삼겹살 맛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아마 아까 요리하실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껍질을 무조건 구워주라고 했던 거. 마이야르 현상이 나기 시작하면 껍질 부분도 이렇게 구워줄 겁니다. 껍질을 그런 식으로 충분히 구워지다 보면 껍질이 약간 바삭해지면서 쫄깃해지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두꺼운 삼겹살을 통해서 식감을 완성시켰고, 원래 맵고 달고 짠 제육볶음도 뭐 충분히 맛있었지만 팔각과 스모크 파프리카로 맛의 깊이를 더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지금 집에 없다면 다른 것만 지켜주셔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음식에 넣으면 맛의 깊이가 달라지니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꼭 요리를 하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상에 전환 레시피, 제 레시피들을 유튜브에 올릴지 말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누가 사실 이렇게 비밀 재료를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제가 요리사였을 당시 계속 실패를 해가면서 찾아낸 재료와 비율입니다. 그만큼 요리사였던 저한테는 재산이다 보니 매번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풀기로 한 레시피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찾아낸 이 맛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좋고 다른 레시피도 궁금하다면 꼭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넘김없이 이 영상을 쭉 봐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이 퍼지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맛있겠다. 아 매워. 고기 400g이었는데 뭐야, 2인분이 아니네?